행복은 주입할 수 없다. 눈에 보이지도 수치가 있지도 않으며 누가 알려준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게 행복인 것 같다. 행복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매일매일 아보카도를 먹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은 따라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행복해지는 방법을 따라하다가 바뀌지 않는 본인의 상황에 절망감만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노트에 받아 적는 행동이랑 다를 게 없다. 단, 그 행동이 이해되는 순간부터 노트를 꺼내서 열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껴지게 된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특정 행동을 해서 행복하게 된 것보다는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깨달아서 돌아보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매일매일 아보카도를 먹어야 할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과정이 되어야 하지 이 행동을 목표로 설정하면 매우 힘들어진다. 운동을 꾸준히 해서 살을 10kg 빼는 것이 목표이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행복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걸음을 목표하신 거죠? 우리는 흔히 성공한 인생이라 하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런데 행복은 정확한 수치가 없다. 내 목표는 80% 행복해지는 것, 90% 행복해지는 것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달성하기가 힘든 전제이다. 이 말만 들어서는 목표를 위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도 설사 방향을 잡았다고 해도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지 생각해보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표한 성적을 받았을 때, 돈을 모아서 목표로 잡은 자동차를 사게 되었을 때 등 목표를 이루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막상 목표를 이뤄내고 나서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뤄내는 과정, 시험 공부를 하면서 못 풀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문제가 술술 풀릴 때의 느낌, 자동차를 살 돈을 모으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숫자들을 볼 때의 느낌, 이런 곳에서 오는 사소한 행복들이 모여 우리가 목표를 이뤄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당연한 수순으로 나를 믿는 마음, 내가 할 수 있구나, 저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계속된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다 보면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이런 행동을 시행했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그만큼의 발전을 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면 나름 생산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너무 커다란 목표를 잡기보다는 이루어낼 수 있는 목표를 잡고 점점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가며 자신의 능력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두면 좋은 점이 있는데 목표를 막상 달성하게 된다면 성취감과 동시에 이제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하는지 상당한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 목표는 1차 목표와 그것을 이루어낸 다음 할 2차 목표도 설정해주는 것이 좋다. 물론 2차 목표 역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겠지. 결국 행복은 목표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챙겨나가는 것이 본전이라고 생각한다.